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시간이 좀 길어 가지고서 하지 못한 베이스 룰에서 토탈 프로버빌리티 시어렘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좀 자세하게 여러분들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칠판을 보도록 할까요? 자, 베이스 룰에서 우리가 그 조건부 확률에서 우리가 이거 봤을 때 이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그 포스테리어 프로버빌리티라고 하기도 하고 토탈 프로버빌리티 시어리엄이라고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베이스 규칙에서 어떤 사건에서 PAP는 PB가 일어나고 이 반대죠. A가 일어났을 때 B가 될 수 확률,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것하고 같죠. 그래서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이것을 갖다 이렇게 하는데, 자, 이것을 이용을 해 가지고서 이 포스테리어 프로버빌리티라고 해 가지고 이 재밌는 것이 있어요. 포스테리어라는 뜻은 어떤 사후의 그런 뜻이잖아요. 이후의 그런 뜻입니다. 어떤 것이 사건이 일어나면은 그 이후에 어떤 것 계산을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을 여기에 있는 그림을 통해 가지고서 한번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샘플 스페이스죠. 이게 샘플 스페이스 S인데, 이 샘플 스페이스에는 이벤트가 A1에서부터 A2 이렇게 해가지고서 A5까지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벤트가. 자, 이렇게 이벤트가 5가지가 있는데, 이 5가지 이벤트에서 B에 해당되는 것이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자. B에 해당되는 것이요. B에 해당되는 것이 이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제가 이거 인터넷 강의를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렇게 실제적으로 손을 써가지고서 이렇게 칠하잖아요. 근데 그 실제 강의에서는 제 손이 안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칠할 때나 이럴 때 좀 답답한 감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B가 일어났을 때, B라는 이벤트, 새로운 이벤트죠. B라는 새로운 이벤트가 일어났다고 했을 때 A1이 일어났을 확률이 얼마인가, A2가 일어날 수 확률이 얼마인가, 또는 A5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얼마인가를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포스테리어 프로버빌리티인데, 그 식이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다 이거죠. 만약에 B라는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A1이 일어날 확률은 B분의 PA1B인데, 이것이 B의 거꾸로 A1이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PA1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는데 이것은 뭐 쉽게 여러분들 예측할 수 있는 건, 이 PB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이 B가 일어날 확률은 어떻게 되게 됩니까? B가 일어날 확률은 바로 각각의 요거 이벤트, 이거 이벤트, 각각의 이벤트가 이만큼씩 기여를 하는 것을 해가지고서 이것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각각을 P, A1하고 B가 같이 일어났을 때, P, A2하고 B가 같이 일어났을 공통 부분, P, A3하고 B가 같이 일어났을 때, P, A4하고 B가 같이 일어났을 때, P, A5하고 B가 같이 일어나는 이런 공통 부분을 다 합친 것이 B가 일어날 확률이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것은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summation n은 1에서부터 실질적으로 5까지죠. 5에서 P, A1, B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n은 equal 1은 5에서 P 여기가 n이죠. A1이 아니고 n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 공집합이니까 A, n이 일어났을 때 B하고 P, A, n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각각을 더해 가지고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posterior probability라고 하고 이 AN이랄지 이런 것들은 사전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요걸 갖다가 prior probability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당히 좀 잘 개념을 정립을 하셔야 돼요. 이것에 따라 가지고서 우리가 많은 것을 갖다가 풀어낼 수가 있거든요. 통신에서. 그래서 직접적으로 한번 통신에서 사용하는 문제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풀어보고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칠판을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문제를 풀어봅니다. 그 예제로서 우리 책에도 나와 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예제입니다. 따라서 한번 좀 자세히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이진 시스템이 이진 디지털 통신 시스템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진 우리가 디지털은 거의 다 이진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바이너리 실질적으로 이 송신 측하고 이 송신 측입니다. 송신 측하고 여기 수신 측이 있으면은 송신 측하고 수신 측이 있으면은 이 송신할 때는 우리가 송신할 데이터는 0과 1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어떤 그 이건 송신할 데이터거든요. 우리 디지털 통신에서는 0과 1만 전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송신할 데이터가 0과 1인데 0과 1로 이렇게 우리가 뭐 스캔을 하거나 뭐 해가지고서 0과 1로 이렇게 변환을 갖다 해서 쭉 시리얼로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럼 송신 측에서 0과 1을 갖다가 보내는데 선을 통해서 보내겠죠. 수신 측에서도 역시 받은 것이 0인가 1인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송신 측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0을 꺼낼 확률이 있죠. 이 이벤트를 A0라고 하고 2를 꺼낼 확률이 있는데 1이 나올 확률이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A1이라 한다 이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0을 갖다가 이렇게 보냈는데 수신 측에서 0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수신 측에서 1이라고 잘못 판단할 경우가 있죠. 요것은 오류죠. 오류. 요것은 오류죠. 오류. 요것은 오류가 되겠습니다. 잘못 판단할 확률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송신 측에서 2를 갖다 전송하는데 수신 측에서 0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반대로 자 1을 보냈는데 그대로 1이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0을 보냈는데 0이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고 1이란 판단하는 경우가 있고 1을 보냈는데 0이라고 판단한 경우하고 1을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이진통신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바이너리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바이너리 이진 디지털 통신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0과 1을 보낸다는 거죠. 근데 0을 보냈는데 0이라고 제대로 아는 경우가 있고 1을 보냈는데 0이라고 판단할 경우가 있다 이거죠. 자,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이벤트가 송신 측에서 0을 갖다가 전송할 데이터를 전송할 사건을 우리가 A0 하고 1을 전송할 사건을 A1이라고 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수신 측에서 0으로 판단하는 사건을 B0라고 하고 1로 판단하는 사건을 B1이라고 하자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B0, B1이라고 하고 A0, A1이라고 이렇게 하자 이거죠. 자, 이러는데 그러면 이제 송신 측에서 전송할 데이터를 갖다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송신 측에서 데이터가 발생된 데이터가 0일 확률과 1일 확률이 동일하게 하다.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A0라는 이벤트가 발생할 확률도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A1이라는 이벤트가 발생할 확률도 똑같이 2분의 1이다 이거죠. 0과 1이 반반이라 이거죠. 그 다음에 송신기에서 0을 전송했는데 수신기가 1로 받아들일 확률이 0.3이다. 송신기에서 0을 갖다가 전송을 하는데 수신기에서 1로 이렇게 오류가 됐다 이거죠. 이 오류 확률이 0.3이라 이거죠. 0.3이고 그러면은 0을 전송했는데 0이 바로 전달될 확률은 얼마입니까? 이 오류가 0.3이니까 이거 당연히 0.7이겠죠. 그 다음에 반대로 1을 전송했는데 수신기가 0으로 받아들일 확률도 동일하게 1을 전송했는데 0으로 받아들일 확률도 0.3이다. 그러면 제대로 갈 확률도 0.7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바이너리 디지털 통신은 이와 같이 이런 데이터들에 대한 정보가 사전에 확률이 설정이 되어 있어야만이 계산이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확률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지금부터 문제에 들어갑니다. 문제. 수신기의 오류 확률을 구하라. 자, 수신기의 오류 확률을 구하라고 그러는데, 자, 수신기의 오류 확률을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오류다, 에러다. 수신기에서 에러가 있을 경우에는 뭡니까? A0라는 이벤트하고 B1이 같이 공통적으로 일어날 확률이 바로 오류가 되고, 그 다음에 또 A1이라는 이벤트하고 B0라는 이벤트가 동시에 일어날 경우가 오류가겠죠. 이 오류는 이것이 이 확률을 두 개를 더하는 겁니다. 이걸 잘 생각해요. 그러니까 0을 보냈는데 수신기에서 1이라고 했을 경우하고 송신기에서 1을 보냈는데 수신기에서 0을 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겁니다. 자, 요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수신기의 오류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는 이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PA0, B1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조건부 확률을 이용해 가지고서 여기에서 우리가 조건부 이용할 때 두 개를 갖다가 동시에 쓸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아는 것이 A0가 일어났을 때 B1 그래 가지고서 PA0 이거고 그 다음에 또 PA1 B0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A1이 일어났을 때 B0 해가지고서 PA1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A0가 일어날 확률은 우리가 A0가 일어나면 2분의 1이라고 그랬죠. 2분의 1이고 A0가 일어났을 때 여기 바이너리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B1이 일어날 확률은 우리가 0.3이라고 했죠. 0.3 곱하기 2분의 1은 이건 10분의 3이네요. 10분의 3. 아니 10분의 3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0분의 3이네요. 20분의 3. 그 다음에 또 A1이 일어났을 때 A1 통신 시스템에서 A1이 일어났을 때 B0가 일어날 확률도 똑같이 0.3이었었죠. 곱하기 2분의 1. 그러니까 이건 똑같으네요. 10분의 3 곱하기 2분의 1은 20분의 3.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하면은 10분의 3. 0.3. 그래서 수신기의 오류 확률은 0.3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수신기가 판단한 데이터가 1인데 실제로 송신 측에서 이를 전송했을 확률을 구하라. 수신기에서 이렇게 보니까 1이야. 근데 얘가 송신 측에서 1을 전송했을 확률을 구하라. 제대로 전송할 확률을 구하라. 자, 이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수신 측에서 1을 갖다 수신에서 1을 하는 것은 바로 B1이죠. 근데 송신도 E1이 이것을 구하라는 얘기죠. 지금 수신 측에서 B1이 발생했을 때 송신 측에서 A1이 될 확률을 구하라.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B1에다가 PA1 B1에다가 PA1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이미 나와 있는 거죠. 요 위에 것은 이미 나와 있는 겁니다. 나와 있는 겁니다. 요 위에 것은 비교적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A1은 아까 봐도 2분의 1이었고 A1이 됐을 때 B1이 되는 경우는 0.7이었죠. 그러니까 곱하기 10분의 7 이렇게 이것은 계산이 되잖아요. 이것은 쉽게 계산이 되잖아요. 이것은 쉽게 계산이 되는데, 자, 근데 이 B1이 문제잖아요. B1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 시스템에서 이 B1이 나타나는 경우는 probability B1이 나타나는 경우는 PA0하고 B1이 공통적으로 나타난 경우, 이건 에라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A1하고 B1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두 개의 합이단 말이에요. B1인 것은. 그래서 B1은 PA0하고 B1이 되는 경우하고 PA1하고 B1이 되는 경우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계산을 갖다 해야 됩니다.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을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PA0 B1은 PA0 B1 여기 계산해 놨네요. 아까 20분의 3이었었죠. 그 다음에 PA1 B1은 계산해 놓은 것이 없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B1의 조건부 확률에서 PA1 이렇게 하면 PA1은 2분의 1이고 곱하기 A1이었을 때 B1이 0.7이었죠. 0.7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래서 그 문제 계산을 갖다 간단하게 됐네요. 짜자잔 하면은 요거하고 20분의 3 더하기 또 20분의 이거 10분의 7이니까 20분의 7 더하기 20분의 7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20분의 10 더하기 20분의 7 하면 20, 20 없으면 이거 10분의 7이네요. 10분의 7.
10분의 7. 답은 10분의 7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은, 내 데이터가 실제로 통신 측에서 전송할 데이터는 0일 확률을 구하라. 아까는 1일 확률을 구하라고 쓰니까 0일 확률, 0이었을 확률을 구하라. 그것은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그것이 0.7이기 때문에 이번에 당연히 0.3이 되겠죠. 그래서 요것은 이제 아까도 여기에다 풀이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이런 식의 개념을 통해 가지고서 하는데 이 밑에 것은 똑같잖아요. 20분의 10이 똑같습니다. 20분의 10이 똑같고 요것만 달라지겠죠. 요것이 PA0가 2분의 1이죠. 요거 B1A0에 PA0 이렇게 되기 때문에 A0가 2분의 1이고 A0일 때 B1이 갖고 0.3이었었죠. 10분의 3, 20분의 3 이렇게 해가지고서 종합을 해보면은 20분의 3분의 20분의 10 이렇게 하니까 이것은 0.3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문제가 이렇게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근데 만약에 데이터 발생 확률이 2분의 2라고 똑같지 않고 이렇게 B0이 훨씬 더 많은 경우를 가정하고 B를 반복하라. 요것도 요것일 경우에는 값만 A0하고 A1 이 A0하고 A1의 값만 바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자, 좀 숙제를 좀 출제를 하겠어요. 숙제를 출제를 하는데 숙제가 여러분들이 이것이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한번 좀 찬찬히 뜯어보는데 가장 간단하게 한번 문제를 좀 한번 설명을 할게요. 숙제 제목을 6장 1회라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꼭 메일을 보내실 때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메일을 보낼 때 제목을 6장 1회 하고 자기 이름을 좀 이렇게 써서 같이 넣어주시길 바라고. 자, 문제에는 이 운동장이 있습니다. 운동장이 있는데 학생들이 이렇게 쫙 있는 거야. 학생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여학생도 있는 거야. 이렇게 여학생도 있고 남학생도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 중에 남학생이 60%, 그다음 여학생이 40%라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남학생을 갖다가 A1이라고 하면은 남학생 이벤트가 A1이라고 하면은 이 PA1은 10분의 6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A2가 여학생이다면은 여기 보면 PA2는 10분의 4라는 얘기죠. 이것은 뭐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방금 예제를 들었던 0과 1을 발생할 확률, 0과 1이 발생할 확률이 여기는 아까 2분의 1로 똑같았지만은 여기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될 확률이 다르죠. 10분의 6하고 10분의 4 이렇게 된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이 남학생들은 모두 다 바지를 입은다는 거죠. 자, 남학생들은 모두 다가 바지를 입었다 이거죠. 남학생들은 모두 다 이렇게 바지를 입었다 이거죠. 남학생들은 모두 바지를 입었어요. 근데 여학생들은 바지를 입은 여학생들하고 치마를 입은 여학생들이 반반이라는 거죠. 바지를 입은 여학생하고 치마를 입은 여학생이 반반이라는 거죠. 이렇게 반반이라는 거죠. 바지를 입은 경우, 자,
자, 바지를 B1, 그다음 바지 입은 학생 이벤트 B1 하고 B2 치마 입은 학생 이벤트 B2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사람이 여기 있는 사람이 어떤 학생 하나를 봤어요. 어떤 학생이 하나를 봤는데 어떤 학생을 봤느냐면 그 학생이 바지를 입고 있어요. 이 학생이 아니네요. 그럼 이 학생이 어떤 학생을 봤는데 이렇게 바지를 입고 있어요. 바지를 입고 있음. 근데 이 바지를 입고 있는 학생이 근데 여학생일 확률은 얼마일까를 알고 싶은 거예요. 여학생일 경우 확률이 얼마냐. 이것을 우리 posterior probability를 사용해 가지고서 계산을 갖다가 한번 해보세요. 재미있는 문제입니다. 재미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작성을 갖다가 꼼꼼하게 하셔 가지고서 답은 쉽게 유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풀어 가지고서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시간이 없어가지고서 포스테리어 프로버빌리티에 대한 예제를 못했었는데 오늘 나머지를 갖다가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매년 시험 문제도 내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고, 또 디지털 통신에서 오류 개념, 통신이라는 건 항상 100% 정확하게 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또 100%를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래서 이 개념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꼭 숙제하고 노트 정리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